5장 롱번에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루카스가는 베넷가와 절친한 집안이었습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메리턴에서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인데 그럭저럭 재산을 모은 후에 시장이 되었고 임기 중에 왕에게 청원을 올려서 기사에 봉해졌습니다. 윌리엄 경은 기사의 명예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었는지 사업도 싫어지고 장이 서는 소도시에 사는 것도 싫어져서 가족을 데리고 메리턴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집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은 루카스 별장이라고 명명되었죠. 이곳에서 루카스 경은 자신의 관록을 흡족하게 되새길 수 있었으며 사업의 굴레를 벗어나 세상을 상대로 예의 차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 기쁘기가 한량없었지만 그로 인해 남을 깔보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언제나 모두를 배려했습니다. 천성이 원만하고 친절하며 자상했던 루카스 경은 세인트 제임스 궁전의 알현 덕에 궁정 예법까지 갖추었답니다. 루카스 여사는 아주 착한 사람 범주에 속하는 여자였고 그리 똑똑하지 않아 베넷 부인에게는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자녀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첫째는 분별 있고 머리 좋은 27살의 처녀였고 엘리자베스의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에 루카스 가의 딸들과 베넷가의 딸들이 모여서 무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도회 다음날 아침, 루카스 가의 딸들이 롱번으로 건너왔습니다. 들을 것은 듣고 전할 것은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어제 저녁 네가 시작이 좋더라, 샬럿. 네가 빅리시의 첫 번째 짝이었지? 베넷 부인이 예의 바른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루카스 양에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빅리 씨는 두 번째 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아, 제인 말이구나. 빅리 씨가 제인하고 춤을 2번이나 추었더니 하긴 그걸 보면 어쩌면 빅리 씨가 제인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만 사실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 내가 들은 말도 있고 말이야. 잘은 모르지만 로빈슨 씨 어쩌고 하던데. 제가 빅리 씨랑 로빈슨 씨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됐는데 그거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로빈슨 씨가 빅리 씨한테 메리턴 무도회가 마음에 드느냐, 예쁜 여자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지 않느냐,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빅리 씨가 마지막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아, 그야 물론 베넷 씨 댁 첫째 따님이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정말 확실하네. 그렇다면 혹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니? 내가 엿들은 말이 네가 엿들은 말보다 쓸모가 있구나, 엘리자. 빅리 씨에 되면 다하시 씨 말은 엿들어서 좋을 게 없지 않니? 가엾어서 어떡하니, 엘리자. 겨우 그럭저럭 괜찮은 여자라니. 샬럿이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해서 리지 속 좀 긁지 마라. 그 남자한테 박대당했다고 속상할 거 하나 없다. 그렇게 기분 나쁜 남자가 너를 좋다고 하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어디 있겠니? 어젯밤에 롱부인 말로는 그 남자가 자기 옆에 반 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더란다. 확실해요?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하시 씨가 롱부인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롱부인이 참다 못해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느냐 물었더니
그 남자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었겠니? 하지만 롱부인 말로는 자기가 말을 시켜서 잔뜩 화가 난 것 같더란다. 빅리 양 말로는 다하시 씨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말을 안 한대요. 하지만 친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사근사근 하다던데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 말을 믿니? 그 남자가 그렇게 사근사근했으면 롱부인한테 말을 걸었겠지. 하지만 뭐 대충 짐작이 간다. 교만으로 똘똘 뭉쳤더다니만 롱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장에도 임대마차를 타고 왔단 말을 누구한테 들은 게지. 다시 씨가 롱부인한테 말을 걸지 않은 거야 상관없지만 엘리자랑 춤을 추지 않은 것은 아쉽네요. 루카스 양이 말했습니다. 리지, 내가 네 꼴을 당했으면 다음번 무도회에서는 그 남자하고 절대 춤 안 출 게다. 베넷 부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하고 영원히 춤 안 추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교만하게 구는 것이 나에게는 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비해 그리 거슬리진 않아. 교만할 만하니까 교만한 거 아니겠어? 멋있는 청년인 데다가 집안 좋지, 재산 많지, 없는 게 없는데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 남자에게는 교만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루카스 양이 말했습니다. 동감이야. 그 남자가 나의 자존심만 짓밟지만 않았다면 그의 교만한 마음 같은 것은 나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루카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교만이란 아주 일반적인 단점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교만은 정말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은 본성상 특히 교만해지기 쉬우며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소질이건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상상하는 소질이건 간에 자기의 소질에 대해서 자만심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어. 허영과 교만은 비슷한 뜻으로 쓰이곤 하지만 사실 다른 거야. 허영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거든. 교만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면 허영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 메리는 자신의 탄탄한 사고를 뽐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씨처럼 부자가 된다면 교만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거야. 여우 사냥개들도 키울 거고 날마다 포도주 한 병씩 마실 거야. 누이들과 함께 온 루카스 가의 사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다가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당장 뺏어버릴 테니. 베넷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뺏기지 않겠다고 했고 베넷 부인은 계속 뺏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루카스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겨우 끝이 났습니다.